예,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또 눈 소식도 있는데요. 이처럼 겨울이 되면 한파와 폭설 등 예상치 못한 날씨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죠. 서울시에서는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 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송준서 서울시 상황대응과 팀장 모시고 서울시의 한파 종합대책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대책이 시작이 된 거죠.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이고요. 또 어떤 취지로 이 대책을 운영을 하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 대책은 서울시가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수립한 대책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 기간으로 정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기간이 되죠? 예, 내년 3월 15일까지 3월 추진 15일까지. 기간. 예, 그렇군요. 자, 올해는 사실 굉장히 따뜻했어요, 날씨가. 예. 요 며칠 조금 추웠었는데 예년에 비하면 그래도 따뜻했는데 이렇게 이 대책반이 가동이 됩니다만 상황실에서는 이렇게 어떤 비상 상황이 아닐 때는 지금 같은 때는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요? 예, 평상시에는 그 한파 상황관리 4개 팀으로 구성해서 네. 그 각자 사무실에서 이렇게 상황관리를 주시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TF팀을 운영하면서 한파에 대비해서 사전 점검 및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올겨울이 따뜻하다고는 하나 또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네.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한파특보가 발령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움직이시는 건가요? 한파특보가 발령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요 며칠 동안 상당히 예. 추웠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상황총괄반, 시설물관리반 등 그 9개 반, 19명으로 구성된 한파대책본부가 구성되는데요. 그 구성해서 이제 24시간 동안 상황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파대책본부에서는 그 노숙인, 독거 어르신 등 그 사회 취약계층 보호와 그 긴급구조, 시설물 피해 예방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파특보를 발령하는 기준이 있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예. 한파주의보는 영하 12도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네. 발령되고요. 한파경보는 영하 15도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령되게 됩니다. 보통 전날에 미리 예보가 되니까 예. 시민 여러분들께서 평소 기상 상황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통상 이제 상식적으로 좀 심정적으로 느끼는 한 영하 10도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한파가 아닐까 싶은데 한파주의보는 영하 12도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걸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영하 15도 이상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2일 이상일 때군요. 요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기상청의 기준이라는 거죠. 예. 네. 그런 경우도 네. 있고, 12도까지 안 내려가더라도 전날하고 기온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따뜻했다가 기온 차이가 한 10도 이상 날 때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네. 그럴 경우 이제 한파특보나 주의보가 발령되면 서울시에서 이제 한파종합대책반이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신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면 이렇게 특보가 발령되거나 그 준하는 수준이 됐을 때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은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까? 우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상 상황을 좀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면 불필요한 외출들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 외출하게 되면 두꺼운 옷을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들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들이 좀 효과적이겠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이나 심혈관 계통이나 호흡기 계통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질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더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울시 한파 종합대책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거나 한파가 오면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제 취약계층 아닙니까? 예. 취약계층이나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인데요.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세요? 우선 노숙인이나 독거 어르신 예. 같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취약시간대 순찰이나 보호 활동을 강화하게 되고요. 재난도우미가 한 1만여 명이 활동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방문 또는 안부 전화를 통해서 수시로 취약계층의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특히 쪽박촌
쪽방촌과 그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실시해서 수시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게 되고요. 또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의 그 747개소를 한파 쉼터로 지정해서 네. 한파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취약한 심야 시간대에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그 무더위 쉼터를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영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한파 쉼터도 운영을 하시는군요. 예. 실제로 어제도 그런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뭐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 하시는 이런 분들이 추우니까 겨울 추운데 난방도 안 하고 버티시고 이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은 이렇게 쉼터도 있고요. 재난도우미가 한 10,000여 명 되신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방문도 하고 안부 전화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주로 그 간호사 분들하고 그 또 각 구청의 예. 그 이 복지 공무원들 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뭐 리스트나 그 연락 체계는 더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자치구마다 이렇게 주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미리 파악이 됐다는 거죠. 예, 네. 다 그래서 돼 비상 상황 있습니다. 때는 예, 현장에 전화도 하고 찾아가도 가보고 시민들이 이렇게 한파에 대비하는 요령으로 앞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기상 상황을 주의하라 그러셨는데 특별히 뭐 기상 상황이라는 게 하루 종일 볼 수도 없고 뭐 보기도 하지만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취약계층 경우는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정보를 취득하기가 그런 걸 미리 좀 알려주거나 혹은 이제 비상 상황이 났을 때 그분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까? 예, 그 한파가 예보되면 그 대상자들이 수시로 이제 빨리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런 역할들을 주로 재난 도우미들이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요. 네. 이 재난 도우미한테 그 한파 담당자들 구청에 있는 한파 담당자들이 그 한파 상황을 직접 전달하는 어떤 한파 정보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SNS를 통해서 한파특보 발령 상황이나 시민 행동 요령 등을 그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119 구조대가 출동해서 응급 조치를 한 후에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한파 폭설 관련해서는 이 주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거의 1대1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계시고요. 그 밖에 겨울철이 되면 여러 가지 또 한파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겪는 것은 뭐 수도계량기 동파 같은 것 같은 텐데요. 겨울철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어떤 것들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겠고요. 그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나 지하철 선로나 그 전동차 출입물이 동결된다든가 그 보일러로 인한 가스 중독 사고가 또 있겠고요. 빙판길 낙상 사고나 뭐 드물지만 대규모 정전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수도계량기는 뭐 겨울만 되면 그렇게 막 꽁꽁 싸매는데도 그렇게 터져요. 저는 이게 우리가 뭐 영하 30도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이걸 좀 안 터지게 만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기술적으로가 그런지 또 그럴 수밖에 없는지 사고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서울시 한파 종합 대책들은 어떤 걸 지금 세우고 계세요? 혹한기에 그 안전사가 우려가 있는 가스 시설이나 지하철 선로 등 그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수도 긴급 복구반을 운영해서 계량기 동파 시 신속하게 복구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 에너지 사용 급증에 대비해서 그 전력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그 긴급 복구반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수도 계량기 동파나 그로 인한 누수나 이런 것들은 준비를 이제 한다고 해도 사고가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비가 중요할 텐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이제 이게 바깥에 노출된 복도실 아파트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그렇죠. 하는데요. 예. 이 동파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량기 내부에 헌옷을 조금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외출할 때 수도꼭지를 좀 틀어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노출된 수도관은 미리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수도관이나 배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응급으로 따뜻한 물이나 헤어 드라이기로 서서히 녹여 주시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119 다산 콜센터로 신고를 해주시면 긴급 복구관이 출동해서 그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 예전에 뭐 저희 어릴 때는 뭐 마당에 이런 수도꼭지 이런 거는 뭐 겨울만 되면 뭐 어는 게 다반사였고요. 집에 있는 건 약간 조금 물 조금 틀어놓고 다니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수도 계량기 같은 게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이렇게 뭘 한다고 조치를 했다가 더 문제가 생겼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드라이로 말리거나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게 그러니까, 엔간한 거 해소가 됩니까? 예, 네. 아주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면 이게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예. 문제가 생기니까 예. 서서히 사실 녹이셔야 되고요. 그 정처리가 안 되시면 네. 119 다산 콜센터로 신고해서 조치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것도 그렇겠습니다. 네. 괜히 뭐, 그 사실 한겨울에 물 따뜻한 물이라고 부어봐야 조금 있으면 얼어버리거든요. 예. 뭐 드라이기 이런 것들 하시는 것도 좋지만 120 다산 콜센터로 신고하시면 긴급 복구관이 출동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그 서울시의 한파 종합 대책,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들이 쭉 있었고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겨울철에는 이런 시설물 말고도 개인 건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겨울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그 특히 이제 한파특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 만약에 실내에서 하신다면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서 몸을 좀 충분히 풀어주셔야 하고요. 체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운동 강도를 평소에 70% 정도로 낮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뭐 혈압이 높으시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겨울철에는 운전도 주의해야 되잖아요. 뭐 길이 얼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요. 예, 이것도 뭐 가급적이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이제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되시면 그 이면도로나 뭐 이런 데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도로 결빙에 대비해서 스노우 체인 같은 월동용 장비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아울러서 평소에 부동액이나 배터리 등 그 자동차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폭설이 오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도로나 눈이 많이 쌓이고요. 순간적으로 올 때는 뭐 큰 길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그 폭설이 올 때 제설 작업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한파 종합 대책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서울시에서 다른 팀들이 나가서 그런 거는 이제 별도로 그 한파하고 별도로 제설 대책 본부가 다 꾸려지고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이면도로를 제외하고는 네. 그 웬만한 강설에도 다 대비가 돼 있으니까요. 네. 그 이면도로가 아니면 사실은 그 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한파 종합 대책을 쭉 알아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분야별로 기억을 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서울시에 도움을 청하실 수도 있지만 미리미리 함께 준비하면서 노력하면 훨씬 더 이 사고를 덜 수 있지 않겠어요? 관련해서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예, 서울시에서는 그 추운 겨울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한파 대비 요령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이 평소에 숙지해 두신다면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합대책반도 잘 운영을 해주셔서 힘들겠지만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 혹은 뭐 동파사고나 이런 게 있을 때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 한파 종합대책 오늘 알아봤습니다. 서울시 상황대응과 송준서 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